그저 두 분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장군께서 워낙 구속받는 걸 싫어하셔서요. 별뗏목에서 내리자마자 급한 일이 있다며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죠. 아마 두 사람이 선주 요청의 사자겠군. 천격장군 휘하에 초구와 맥택 두 분께 인사 올립니다. 나부 2년경에 새로 생겨난 놀라운 풍경이 정말 장관이라 하더군요. 아마 그걸 구경하러 가셨을 거예요. 놀라운 풍경은 무슨... 경원, 내가 해석해 주지. 이 녀석은 자네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농담이 과하십니다, 회엄장군. 전 그저 사실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두 분을 오래 기다리게 하실 수 없다며 저희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죠. 구경을 다 마치면 직접 이곳에 오셔서 두 분께 사과하실 겁니다. 왔어? 경원 장군을 만나고 몇 시간 동안 곳곳을 둘러본 소감이 어때? 제 생각에 신책 장군은 연무의식으로 강성함을 드러내 나부가 불멸의 거목재앙 이후에도 건재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무의식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은 불안과 소문의 가장 큰 확성기나 마찬가지죠. 한수만 잘못 둬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거리의 운기군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걸 보면 그 장군도 이 이치를 아는 것 같더군요. 그 외에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장군을 대면하는 일에서 전 빼주시죠. 일개 종군 의사가 앞에 나서서 두 장군과 담소를 나누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저 역시 남 앞에 나서기에 적절치 않은 일을 하고 있죠. 불평들 그만해. 둘 다 멀쩡하잖아. 상대를 만나기 전에 우선 선입견을 버리고 그 사람이 이룬 형세를 보고 판단하려는 거야. 그 형세란 거리 위 운기군의 모습, 사람들의 평가, 주변 인물들의 행동거지 같은 걸 뜻하지. 군대의 힘은 병사가 아니라 형세에 있으니 형세를 보면 군대의 힘을 파악할 수 있다. 장군님의 말씀 덕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경원 장군을 적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나부 선주를 가장 오래 다스린 장군이니 당연히 적이 많지 않겠어? 참, 장군님. 약을 품은 용녀는 만나고 오셨겠죠? 용녀가 내린 처방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영녀도 손 쓸 길이 없다더라. 나더러 맛있는 걸 먹으라고 한 게 전부였어. 그 유명한 약을 품은 용녀에게도 방법이 없다는 건가? 걱정 마시죠. 당시 약속한 대로 장군님을 치료할 방법을 찾아내고 말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았어요. 초구, 죽고 사는 일은 정해져 있는 법이야. 조금 전에 나더러 경원 장군을 적으로 생각하냐고 물었나? 아니, 내 적은 언제나 내 자신뿐이었어. 맛있는 걸 먹어야 한다면 저녁엔 뭘 먹어야 할까요? 하여간 분위기 파악 못하는 녀석이로군요. 너희는 알아서 챙겨 먹도록 해. 난 수년간 만나지 못한 옛 전우와 약속이 있거든. 나부와 주명장군의 뛰어난 제자들이 연무장에서 겨루려다 무슨 이유인지 돌연 합심해 제자를 가르친다더니 그 소문이 사실인가 보군요. 내일이면 연무의식이 시작되는데 무술연마는커녕 제자 가르치기에 푹 빠져 있는 건가요? 전 요청장군 휘하의 의사 초구라고 합니다. 그 눈빛을 보니 절 무하게 편견을 가진 나약한 문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실 저도 살인 기술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의술이란 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기술이잖아요. 제 손에 들린 약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겠어. 이건 전지산입니다. 여교의 특이한 꽃 앞불로의 추출액을 농축해 만든 탕약이죠. 복약인가요?
독약인지 사람을 살리는 약인지는 의사 마음에 달려있죠. 개복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한 방울만 사용하면 통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량이 많거나 농도가 진할 경우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혈류가 응고되지 않아 오감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노환을 겪지 않는 장수종이라고 해도 그 손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검보다 훨씬 더 유용하죠. 전장위 생사의 순간 모든 생각은 덧없는 일이 되고 말죠.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살아 돌아오면 모든 가치는 새롭게 정의되죠. 떳떳하든 비겁하든 그런 건 더 이상 중요치 않게 됩니다. 초구 선생님이 저와 운니 아가씨를 얕보신 것 같네요. 저희는 어리지만 전장에 나서봤어요. 이거 실례했군요. 그렇다면 연무의식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경기란 걸 알 텐데 왜 이렇게까지 진심을 다하는 거죠? 연무의식의 방어자로 선택받았을 때 전 장군님께 운기군의 본부는 전쟁에 나가 적을 죽이는 것인데 왜 연무장에서 관객의 즐거움을 위해 검을 휘둘러야 하냐고 여쭤봤었죠. 그러자 장군님께선 전장에선 검을 휘두르고 연무장에선 검을 내보여라. 검집에서 검을 뽑아들면 100자루의 검을 모을 수 있다. 라고 답하셨어요. 연무의식은 무덕을 보여주고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의식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는 검수를 선보이는 건 검뿐만 아니라 운기의 무덕과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죠. 심오한 말이군요. 제 식견이 짧았습니다. 그나저나 나부에 온 지 좀 되었는데 아직 연무의식이 열리는 장소에 가볼 기회가 없었네요. 당신이 조곤조곤 얘기하는 걸 들으니 점점 궁금해지네요. 혹시 거길 구경시켜 주실 수는 없을까요? 경기 함선을 구경하고 싶으세요? 좋아요. 운니 아가씨와 마치 세븐스 씨도 본 적이 없으시죠? 제가 구경시켜드릴게요. 경기 함선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 제법 많군. 초구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니, 별일 아닙니다. 주명의 아이로 사는 것도 참 힘들겠어요. 아무런 목적 없이 검수를 하는 것보단 이유가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전 평생 수많은 운기군을 치료해왔어요. 그중엔 여러분처럼 뛰어난 전사가 정말 많았죠. 왜 갑자기 말을 멈추세요, 초구 선생님? 옛 친구들과 옛일이 떠올랐을 뿐이에요. 의사의 전문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혈기가 왕성하고 기운이 넘치는 상태인 것 같군요. 이번 경기가 무척 흥미진진하겠어요. 자, 회성왕도 둘러봤고 경기 함선도 구경했으니 이제 작별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참, 연경군. 평소 회성왕처럼 자동으로 운영되는 구역들도 이곳처럼 사람이 붐비나요? 사실 여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님이라 가능했던 일이죠. 알겠어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둘 다 내일 연무장에서 원하는 바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보는 거야? 나부의 유폐옥은 요청 선주와 완전히 다르네. 물 아래에 갇혀있다니. 하늘 위든 물 아래든 도망치기란 식은 죽 먹기지. 이봐, 또 탈옥 습관이 도진 거야? 이제 그런 건 따져볼 것도 없어. 넌 이미 자유의 몸이잖아. 판관들에게 네 꿍꿍이 속을 들킨다면 수백 년간 갇히게 될지도 몰라. 그래봤자 며칠 후면 다시 날 볼 수 있을걸. 호래를 요청으로 다시 이송하는 일은 요청 여우족뿐만 아니라 장군님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니 정신 바짝 차리라고. 두 분
전 시왕사 구군부의 명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설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천격장군 비소님의 명에 따라 보리인 중범죄자 호래를 요청으로 이송하기 위해 온 초구 맥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온 건 수감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이송 작업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판관님도 이미 내용은 전달받으셨겠죠? 면회 신청은 이미 승인됐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죠. 판관님, 판서에 적힌 내용을 읊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호래는 우리 여우족의 숙적이죠. 그자가 저지른 폭행은 요청 부모들이 아이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쓰는 소재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중범죄자 면회의 각 규칙은 면회자의 안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사악한 짐승이 가진 괴이한 특징 때문에 이 모든 규칙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무슨 뜻인지 아셨겠죠? 제가 실례했군요. 계속해주세요. 호래를 면회할 때의 금기사항은 인계해드렸으니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전 반드시 이 단약을 드세요. 전 정체불명의 약은 먹지 않을 겁니다. 그럼 최하층에 가서 면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먹자. 호래도 다른 보리인처럼 늑대독이라는 페로몬을 뿜어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어. 수천 년 전 우리 종족은 오랫동안 보리인의 노예로 살면서도 저항하지 못했어. 여우족이 태생적으로 그들보다 열등해서가 아니라 그 페로몬 때문이었지. 판관님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생각해서 약을 준 거야. 알겠어. 네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일 줄 알았어. 약도 삼켰으니 이제 가보자고. 판관님, 왜 그러시죠? 아니에요. 제 착각일지도 모르겠군요. 어서 가죠. 이 문 너머의 동천에 여우족의 적인 호래가 수감되어 있습니다. 관례대로라면 요청의 사절은 100년마다 나부 선주에 와서 이 흉물의 수감 상황과 생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시왕사는 호래가 평생 고통받도록 무간검수의 형을 내렸지만 전 요청의 사자들이 가장 보고 싶은 건 호래의 죽음이라는 걸 압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700년간 그들은 모두 실망한 채로 돌아갔죠. 저 녀석은 죽일 수 없는 사악한 짐승입니다. 맹독이 약으로 쓰여 무고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저자가 저지른 수많은 혈죄도 조금이나마 덜어질 텐데요. 네가 장군님을 치료할 방법이 될 수 있을까, 호래? 이번에도 요청 사절은 실망한 채로 돌아가겠지만 나와 내 형제들은 다르지. 누구냐? 우리를 위해 감옥을 열어줘서 고마워, 판관. 뒷일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어쩐지 익숙한 짐승 냄새가 줄곧 나더라니 내 착각이 아니었군. 맥택, 시작하자. 저 흉물들이 다가오게선 안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좀 드시고 가시죠. 화력이 좀 부족하군요. 문을 잘 지켜주세요. 절대 들여보내선 안 됩니다.
얼른 가. 그 요정 노예는 내게 바칠 양식인게? 아닙니다. 이자는 요청 선주의 사절입니다. 잠시 발톱을 걷어주십시오. 아직 인질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자를 데리고 출발하도록 하죠. 나부의 감옥은 관리가 정말 허술하군. 어차피 사실인데 한 번 더 말하는 게 어때서? 나부의 감옥은 관리가 정말 허술하군. 정체가 다른 최소 2무리의 거북자가 이곳에 들이닥쳤어. 바로 늑대 새끼들과 이런 마각의 몸 병사들이지. 몸을 숨기는 이 기술은 요청 천풍군 아래 비디아다라가 다루는 바람장막과 비슷하군. 짐작 가는 게 있나? 모르면 말고. 어쨌든 지금은 살수 기술에 대해 노닥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니까. 난 맥택이라고 해. 내 친구가 늑대 두목에게 끌려간 탓에 여길 벗어나 한시라도 빨리 소식을 전하려 했는데 보아하니 나부의 감옥이 정말 복잡하게 설계됐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겠군. 맥택님, 저희가 당신 친구를 최대한 구해볼게요. 안 될걸. 게다가 지금은 그 녀석을 걱정할 때가 아니야. 친구가 호레의 소나기에 들어갔다면서요. 친구를 버릴 생각인가요? 난 요청 장군의 호위이지 그 녀석의 호위가 아니야. 난 그 거대한 늑대가 싸우는 모습을 봤고 충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구하러 가는 건 제 무덤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지.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내 목숨을 이런 의미 없는 선택지에 낭비할 생각은 없어. 잘 들어. 저 탈옥수들의 뒤를 몰래 밟아온 나는 저들이 무슨 계략을 꾸미는지 알고 있어. 저들은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최대한 늦추기 위해 유폐옥의 모든 출입구를 폐쇄할 계획이야. 최악의 결말은 우리 모두가 저 거대한 늑대의 발톱 아래 무릎을 꿇고 유폐옥에 갇혀 죽는 거지. 그 누구도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저들이 도망쳤다는 것도 꽤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을 거야. 최상의 결말은 나름 똑똑한 친구가 있었군. 최상의 결말은 감옥문을 봉쇄하고 적과 함께 감옥 깊이 갇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거대한 늑대가 여길 빠져나가게 둘 수는 없어. 시간이 흘러 외부에서 뭔가를 눈치채면 지원군을 보내올 거야. 그때까지 우리의 생존 여부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선택지가 아니지. 맥택 씨는 정말 위로의 소질이 있으시네요. 요청 사람은 평생 자신을 헌신할 만한 값진 일을 모색하지. 호렌님, 이제 자유가 머지 않았습니다. 이 문을 나서면 그 누구도 저희를 막을 수 없죠. 그럼 이 인질도 쓸모가 없겠군. 말도 죽여버리래. 녀석이 곧 떠나려 하고 있어. 전처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조구 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자식, 생각을 하란 말이야. 어쩌면 요청의 사절은 살아남기 위해 저희와 거래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신분으로 저희가 선주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안 그런가, 초구 씨? 어떻게든 저 짐승의 발을 묶어야 해. 비수 장군을 위해서든 요청을 위해서든. 제안을 받아들이죠. 저를 살려두면
분명 쓸모가 있을 겁니다. 제 신분, 선주에 대해 제가 가진 정보들, 그리고 수장의 부하들이 모르는 일을 여럿 알고 있습니다. 선한 짐승이여, 그 가련한 혀를 굴려 살아남기 위해 발악해 보거라. 어디 드러나 보자. 수장께선 모르시겠지만 당신을 쓰러뜨렸던 그 여자 경류가 최근 나부로 돌아왔습니다. 복수의 기회가 눈앞으로 다가온 셈이죠. 호리님, 저 노예가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 소식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당장 저 녀석을 죽이도록 허락해 주시죠. 닥쳐라 말도. 그리고 노예, 넌 앞으로 내게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마. 내가 대답하라고 할 때만 대답하고 걸으라고 할 때만 걸어라. 그렇지 않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찢어버릴 테니 알아들었네? 호리님, 말도 잠시 머물다 가야겠구나.